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양원근 지음. 지은이 양원근은 출판기획 전문가로 살아온 지 20여 년. 그의 손을 거친 베스트셀러를 카운트하기란 쉽지 않다. 기성 작가에게는 인생작을 펼칠 기회를, 신인 작가에게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입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기 일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는 현재 주 엔터스 코리아의 대표이며 일반인들에게 책쓰기 교과서로 주목받는 책쓰기가 그렇게 쉬울 줄이야와 선의와 실행력으로 성공하기를 유행시킨 부의 품격의 저자이기도 하다. 책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는 출간된 지 4일 만에 재판을 찍고 한 달 만에 출세를 찍었다. 이후 저자는 KBS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 속의 코너를 맡았으며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MBC TV 특강, SBS 행복한 책 읽기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다. 부의 품격은 20여 년간 저자가 해온 일과 인생에 대한 철학 선의지를 다룬 책이다. 선의지로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토대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 길을 열어준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답이 되고 돌아온다는 선의지. 저자는 이게 바로 부의 품격이라고 말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단순하게 지식만 채우는 이른바 교양 속물이 아닌 실천하는 참된 지성인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유하고 나를 철학하는 길을 밝힌 지적 에세이다. 프롤로그. 지적으로 산다는 건 인생은 선택이다. 흔히 인생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내가 본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행복한 삶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물론 자기 삶을 비관하며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앞에는 늘 뜻밖의 문제들이 놓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선택을 말이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오래전 큰 선택 앞에 섰던 그 순간부터 달라진 내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언제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내 삶에 무언가 2%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2%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끝에 시작한 것이 바로 독서다. 책을 기획하고 중개하고 번역하는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도 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독서가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2시간 이상 책을 읽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꺼운 책을 넘기기 시작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밑줄을 긋고 10번이고 20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거듭 읽었다. 그렇게 3년을 하고 나니 내 서재에는 물론 회사 내 방에서도 책이 쌓였고 그 책들에는 그때그때 떠오른 메모들이 빼곡하게 채워졌다. 독서를 하면서 그걸 나누고 싶은 욕구도 생겼다. 자기계발 영역으로 시작된 탐독은 인문학, 철학으로 확장되었고 깊이 빠지면서 강의도 듣기 시작했다.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철학 내용들을 어떨 때는 졸면서 어떨 때는 욕을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왜 이걸 시작해서 개고생하고 있지 하고 투덜대면서 들었다.
처음엔 전혀 이해되지 않던 내용들이 어느 순간 이해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재미있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몇 년을 계속 공부하며 파고드니 어느 순간 철학에 심취했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예전과 달리 바라보는 내가 되었다. 나의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변화하고 있었다. 이 책은 철학 전문서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철학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하는데 과연 철학이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무엇일까? 아마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철학은 곧 우리의 삶 자체이며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민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대한 철학자가 되고 일에 심취하면 일과 관련한 철학자가 되기 마련이다. 철학이란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며 진리를 탐구하고 정답을 찾아가며 통찰을 얻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다. 자기계발이라는 장르가 따로 존재하는 우리나라 서점에는 해당 매대의 수많은 책이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서점에는 철학, 인문, 자기계발 책들이 하나의 매대에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철학과 인문은 곧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자기계발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자기계발은 모두 하나의 뿌리라는 뜻이다. 더불어 그러한 책들은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사유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속 질문을 던진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삶의 여러 가지 질문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저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고민했던 여러 문제를 공유하고 질문을 던지고 고민거리를 건넬 뿐이다. 그것을 함께 사유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독서의 힘이며 철학의 힘이 아닐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성의 탑을 쌓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으로 몇 번만 검색하면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얕은 정보력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강의할 때마다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이 책도 내 삶이 그전과 달리 얼마나 풍성해졌고 또 행복해졌는지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어 집필했다. 여러 책을 단편적으로 많이 읽거나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을 아는 것을 일컬어 지혜롭다고 하지 않는다. 아, 나 그거 알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거기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 걸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듯 나는 공부하면 할수록 쉽게 안다고 말하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다. 우리는 쉽게 안다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정말 그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끝없이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부이며 그 자체가 바로 철학이자 자기계발이다. 이 책을 통해 나 같은 중년 기성인은 물론 많은 젊은이가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이 되기 위한 지적인 삶을 선택하길 바란다. 지적인 삶이란 장자가 그랬듯
끝이 없는 삶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잠든 이성을 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 그것만 있다면 우리 삶은 곧 지적인 삶이 된다. 지적인 삶을 선택한 우리는 결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제와 관계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배려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배우고 고민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지행일치의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삶은 더없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사형을 일주일 남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마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듯 늘 배움을 갈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책을 가까이 하고 얕은 지식 대신 본질을 파고드는 깊은 지성을 과감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젊은 지성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기서 젊은 지성인이란 헨리 포드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젊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성형해도 배움을 멈추면 우리의 정신은 늙고 병든다. 우리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루하루 좀 더 성장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다. 나는 최고의 자기계발은 곧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이 책은 나를 철학하는 자기계발서이자 지적 에세이다. 어려운 철학 이론으로 잘난 체하거나 흔하디흔한 잔소리를 늘어놓고자 쓴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끝을 알 수 없는 삶의 본질을 파고들며 느꼈던 감동, 그리고 나 자신을 탐구하며 깨달은 크고 작은 통찰들을 공유하고자 썼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우리가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일,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 나를 바꾸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값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을 선사한다. 그 젊음은 어쩐지 우리의 육체까지도 젊어지게 만드는 듯하다. 나는 지식만 채우고 실천하지 않는 교양 속물이 되고 싶진 않다. 언제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교양 속물 대신 젊은 지성인으로 사는 것. 지금 이 책을 놓지 않는 당신의 선택이 후자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양원근. 오늘 읽다 읊다 머물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적인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